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팩터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업적인 성취도가 높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지 예비력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치매가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으로 자꾸만 이제 지금 오늘 사실은 토크 콘서트의 목적도 그렇고 이제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관리가 되는 병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젊어서부터 노력을 하면은 한 40%까지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에이 뭐 40%뭐 그까지 거라. 근데 절대 그까지 거가 아니고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요. 40%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냥 성인병 예방하고 이런 것만 하면은 그 정도의 단순한 걸 가지고도 사실은 30-4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포용 사회 또는 치매 관용 사회 이렇게 가려면 지역 사회에서 치매를나 인지 장애를 이렇게 쭉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돼요. 거기에 일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매 예방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서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1년에 치매로 발생하는 돈이 16조 3천억 원이래요. 네. 근데 이것만 관리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치매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그것만 제대로 해도 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제로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살고 이렇게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할 때 사회적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아버님을 돌보시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뭐 저는 일단 젊은데 돌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구경거리죠. 일단은 뭐 다들 뭔 일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다들 동네에서도.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약간 좀 완전히 혼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예.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계속 뭔가 양가적인 마음, 뭔가 관심 안 가져주, 근데 관심 안 가져주면은 계속 고립되는데 가져주면 또 가져주는 방식이 너무 딱 그냥 불쌍한 이렇게 치매 걸린. 근데 저는 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당연히 치매 걸리고 아프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이 어떤 결여가 생기거나 연약해졌을 때 그게 뭐 개인의 책임을 묻거나 아유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지라거나 타박을 듣거나 혹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먼저 전 사회가 다 그렇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한 이제 8년 차인데 제가 수백 명을 봤습니다. 환자들을. 그 중에 한 100여 명은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봤고. 근데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고위 공직자도 계셨고,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직업군을 거의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농부도 계셨고.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운동을 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이 치매라는 병이 따로 누가 걸린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나도 걸리고 우리 부모님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지증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그 사람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증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저거 모질란데 부족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해버린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병의 증상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듀셀도르프의 그 치매 카페 이졸데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뭐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렇게 뭐 모여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이 한 90대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시켜보면 대답도 잘하시고 전혀 이렇게 치매 환자처럼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좀 경증 상태이시더라고요.
자, 이분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60대 때부터 치매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관리를 하셨는데도 병증 자체가 확 악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관리를 참 이렇게 잘 하면 이렇게까지 그냥 뭐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이제 국가 책임제를 선언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이제 근간이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 그 때문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의 위치는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거죠. 각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예, 있고. 전국 지자체 보건소 있고 네. 지금 뭐 중앙치매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네. 거기 가면 뭘 해주세요? 선별 검사, 정밀 검사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조금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예. 싶으시면 정신 건강 측면에서 네, 그럼 한번 같이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고. 네 네.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운동 치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에 네. 속해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고요. 네. 두 번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MRI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인지 검사 같은 거에 가격이 대폭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적어진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도 MRI 검사를 해주실 수 있는 커버가 지금 가능한 수준이 됐고 또 이제 이게 MRI가 추적 검사까지도 이제 이 MRI 검사가 이제 가능하게 돼서 정밀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커버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게 이제 큰 저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세 가지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온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근데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각별한 고통에 시달릴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요양원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뭔가 이 인지 재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코로나19가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를 이 치매 관용 사회는 어떻게 관통해야 됩니까? 네. 해답을 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네. 없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돼 버려 가지고요. 네. 그 일단은 지금 조금 난맥상이나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오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 병원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초진율이 떨어지고 있고 재진율도 상당히 이제 본인들이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신 오셔서 약만 타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약 탈 때도 오래오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이제 3개월, 뭐 6개월 막 이렇게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간 단계에 이분들의 이제 어떤 증상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살펴서 적절하게 약을 좀 쓰거나 이렇게 뭐 치료를 해드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치매 안심센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처음에 저희 2, 3월 달에도 이제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로 선별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도 이제 거의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이제 선별 검사든 인식 개선 사업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 있어서의 가족들의 면회가 차단이 되고 저는 비대면 돌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 돌봄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모니터라도 좀 보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시도를 조금 해드리는 게 네. 조금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면회를 오는 걸 이제 꺼려하실 거 아니에요. 혹여 나 때문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실까봐 못 옵니다. 못 오죠. 네. 오고 싶어도 못 오죠. 못 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요양원은 화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휴대폰을 갖다 드리면 이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누가 누군지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요양원에서도 어떤 좀 큰 화면에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럼요. 계속적으로 치매라는 그 병이 저는 사람이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들을 자꾸 봐야 하니까 그런 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불만이 그거인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그리고 또 보호자들과 좀 함께 얘기하면서 좀 더 안전한 면의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무조건 지침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야 되나? 바로 사실은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게 극장은 다 시설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왕진 전문 의원 하시는 의사분을 만나는데 자기네들 어쨌든 다 소독하고 마스크 딱 쓰고 장갑 끼고 해서 대면해도 정말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대면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이 눈짓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회성이 형성되는 거고, 저는 아버지가 그것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어서 빨리 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면이라는 걸 너무 쉽게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양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양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침을 어겼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너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손도 잡지 마라. 만약 그 잡는 걸 CCTV에서 확인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좀 떨어져서 어르신 인사 지금 못 잡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이 나쁜 놈 손도 안 잡아주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네. 또 좀 더 좀 깊은 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의 도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관용 사회가 되죠. 네, 그럼 함께 가는 사회가 제가 되고.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치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병에 대한 단어겠지라고 했는데 어리석고 우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치매 환자예요라고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리석고 우둔한 환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 그 국민적인 공모 통해 가지고 이제 인지증이란 말을 쓰고 치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실시하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치매라는 단어를 쓰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책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여쭤봐서 이 단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노망났다라고 했잖아요. 노망? 노망났다. 네. 예,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단어도 좀 더 순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뭐 의사협회에서는 제안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 정신분열병이라는 병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조현병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면서 그래도 조금 좀 순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과 학회 하나만 움직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치매는 보고 있는 과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인지증이 참 좋은 단어예요. 이상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따라 그래서 쓰기도 인지증이라고 따라 쓰기도 참 지금 모호한 상태가. 예,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서 선수를 친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데 치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음도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순한 발음으로 하는 순한 발음의 용어를 쓰는 것도 사실은 이 병의 이 낙인 효과를 조금 좀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서 오는 발음에나 아니면 병 자체에서 오는 이런 편견의 효과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물학적인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그 노인 인구를 떠받쳐야 될 노동 생산 인구는 많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치매 문제는 한 개인의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가족 또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치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특히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치매 관용 사회로 함께 가야 할 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CPBC FM 특집 노노케어 시대 치매 관용 사회를 꿈꾸다 함께 해주신 임현국 교수님, 또 이선정 기자님, 또 고재욱 작가님과 조기현 작가님, 또 그 굉장히 내밀한 경험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